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04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 설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설비는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더러워진 이 하수를 빠르게 급물 밖으로 배출하는 설비가 배수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는 오수나 잡배수 그리고 우수, 특수배수 구분하고 있죠. 이거는 배수의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간략히 구분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수는 대변기나 소변기, 비데, 오물 싱크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이 배수를 우리가 오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잡배수는 구정물이라고도 칭하죠. 구정물, 일반적인 생활배수다. 욕조라든지 또는 세면기, 이런 싱크대 이런 데서 나온 기본 생활배수를 잡배수 구정물이라고 칭합니다. 간단히 구분해 두시고, 특히 주의할 것은 세탁기는 잡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탁기는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수는 빗물이고, 특수배수는 일반적 수원이나 이런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배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지문 형상으로 언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외하고 옥내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아직 시험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옥내와 옥외 배수의 구분점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 내의 배수만을 옥내 배수라 하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의 내의 배수하고 플러서 건물 외벽으로부터 1m까지를 옥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의 개념은 이 건축물이 있을 때, 이 외벽이 있을 때, 이 외벽에서 1m, 보통 처마나 이런 것이 1m 정도 돌출해서 나갑니다. 처마가 이제 나가게 되면 보통 건축 면적이나 바닥 면적 산정 때 이 돌출된 부분으로 끝부로부터 어떤 조건이 없을 때는 1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바닥 면적이나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를 옥내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옥내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옥외배수입니다. 그러면 옥외배수를 우리가 택지배수라고도 합니다. 택지에 떨어지는 배수라 해서 택지배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공하수도까지가 바로 옥외배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분야가 옥외배수, 택지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배수 방식에 따라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공공하수도냐 부지 내에 따라서 합류와 분류의 기준점이 틀려집니다. 부지 내부에서는 잡배수의 처리 유무죠. 잡배수를 오수하고 같이 처리해 주냐 여부에 따라서 합류하고 분류로 나눠지고, 공공하수도에서 합류와 분류의 개념은 이겁니다. 우수를 함께 처리해 줬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류와 분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약간 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배수하고 기계배수는 이미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배수하느냐? 그러면 중력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중력배수죠. 일반 단독주택과 같은 데는 다 중력배수를 기본적으로 잡고 있죠. 보통 그런데 건물이 크게 되면 지하층이죠. 지하층이 있을 땐 지하층보다 배수 집수정이 공공하수도보다 낮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물을 퍼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기계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배수는 일반적인 배수고, 지하층과 같이 있을 때는 보통 기계배수로 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조금 봐둬야 될 것이 바로 이 간접배수다. 자, 보통 배수 간의 직접 연결 여부에 따라서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로 나누어집니다. 간접 배수.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직접 배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집에서
자, 우리가 세면기나 뭐 또는 싱크대라든지 있죠? 욕조나 이런 것은 직접 배수죠.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배수는 이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직접 배수입니다. 자, 간접 배수는 배수 간에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연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고 하는 것이 간접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 배수는 이 별도의 토수구를 둡니다. 별도의 토수구나 이런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거다.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것. 이것을 간접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호스를 별도로 뺐죠. 아니면 물통에다 받았다 갖다 버리죠. 이런 형태가 간접 배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접 배수는 그래서 이런 세탁기라든지 세탁기나 공기조화기 같은 공조기. 자, 공기조화기는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냉장고나 관련된 거, 수영장 이런 것은 간접 배수입니다. 얘들은 이사하게 갈 때 들고 가죠. 집에 에어컨 보시면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았잖아요. 배수관에. 그리고 세탁기 연결한 게 아니고 호수 물 잘 내려가라 꽂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기억하시면 이런 것이 간접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치, 이 중수는 사실 이거죠. 하수를 제철해서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중수도라고 하죠. 중수의 개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수는 가운데 중자 물수자 써서 중수입니다. 상수는 윗상자 물수자 쓰고 하수가 아래하자 물수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중수는 우리가 하수를 제철해서 공급해 주는 걸 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는 일반적으로 이걸로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변기 같은 소변기 같은 세정용이라든지 이런 세정용이나 아니면 저런 부분이죠. 뭐 청소용이라든지 또는 이런 살수용과 같은 자병수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공급이 됩니다. 등으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수는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음료용이나 또는 조리용이나 있죠. 이런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세면용. 그래서 이런 음료용이나 또는 이런 조리용 같은 있죠. 이런 사람이 지금 목욕용 하는 이런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그래서 이 등에 음용수로 공급은 안 된다.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청소나 세정용 이런 것으로는 적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중수는 우리가 상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수도관으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중수도관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수도관은 다른 회백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별도의 중수도관으로 공급을 합니다. 중수도관으로 공급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정 연면적 이상인 건물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게 됩니다. 중수도 설비를 갖추는 기준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의 구배 개념이 나옵니다. 구배. 구배는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우리가 구배라고 합니다. 경사, 기울기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배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강경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 구배는 뭐 간략히 알아두시고 표준 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 표준 구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평 50에 대한 수직 1의 비율이다 이겁니다. 구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평 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 두는 거 이게
50분의 1의 개념이에요. 그럼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평 10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두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더 완만하게 되는 거죠. 분모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완만한 구배고 분모 수치가 커지면 급한 구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구배는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로 합니다. 이때 유속이 0.6에서 1.2m 세크 초당 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 밑에 표를 봐다시피 강경하고 구배의 관계는 틀려집니다. 강경하고 배관의 구배적인 측면은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관계가. 그래서 구경이 커지면 배관을 완만하게 할 수 있고 구경이 적어지면 구배를 크게 해야 됩니다. 간경이 클수록 막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 간경이 적을수록 막혀질 가능성이 있게 간경과 구배는 반비례 개념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배수 간의 구경 간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구경 간격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 먼저 407페이지 보면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 영향을 받습니다. 배수 부하 단위가 커지면 구경은 커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1이 기준이 항상 됩니다. 세면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면기가. 그러면 보통 세면기가 1이고 거기 보면 대변기가 부하 단위가 8이에요. 그래서 이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변기는 수직간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간격이 크기 때문에 수직간 가까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오물을 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죠? 여기가 만약에 변기가 있는데 저 구석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직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변 한번 놓고요. 물을 갖다 한 도라무통 써야지 내려갑니다. 그럼 심각합니다. 여기서 저까지 밀기 위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변기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들어간 수도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기는 수직간 가까이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면 대변기는 배수 부하 단위가 크잖아요. 그럼 간격도 커야 되고 부하 단위 큰 것을 수직간 가까이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배수 부하 단위는 그래서 대변기가 8이에요. 세면기 8배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소변기는 4고요.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소사역에 대변이 똥이잖아요. 똥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가 2.5가 되죠. 그래서 세면기가 기준이요. 1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배수 부하 단위. 그래서 배수 부하 단위가 이 배수 간의 간격 결정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배수 간의 이 간격 결정 요인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줍니다. 배수 부하 단위가. 배수 부하 단위가 클수록 간격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위생 기구 수가 영향을 줍니다. 기구 수가 많아지면 간격은 커져야 돼요. 차도 많아지면 도로가 넓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기구의 순간 그래서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순간 최대의 배수량이 커지면 간격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간격 결정에 그리고 배관의 구배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배수관의 구배가 영향을 줍니다. 구배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관계가 있습니다. 배수관의 간격 결정 요인에. 그런데 위생기구의 크기하고는 관계없다. 기구 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연관을 주지만 기구가 크냐 적으냐 크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7번 거기에 자 6번은 나왔습니다. 대변기는 수직 배수관 가장 가깝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물을 세정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이 되죠. 간격이 큰 것이 길어지면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자, 이 배수관을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이 있죠. 트랩의 설치 목적은 배수관 속의 악취나 유독가스, 실내, 그래서 이제 트랩의 설치 목적하고 트랩의 설치 목적과 통기관의 설치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통기관 설치 목적과 두 가지를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랩의 설치 목적은 이 배수관 속의 악취나 이런 유독가스의 이런 침투 방지 목적이죠. 유독가스 등의 침투 방지 목적으로 트랩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번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봉수 보호나 이런 배수 흐름 원활이 됩니다. 흐름 원활 등을 위해서 자, 이 배관 속에 자, 이 일반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통기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통기관 설치 목적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거기에서 이제 봉수 깊이 개념이 나오죠. 봉수 깊이는 자, 봉수 깊이 가지고 두 번이 이미 언급돼 트랩 설치 목적도 냈고요. 그래서 봉수 깊이는 자, 트랩의 구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트랩의 구경에 관계 없습니다. 구경에 관계없이 최소가 50mm고 최대가 100mm 사이에서 자, 이 봉수 깊이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봉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이제 통수 능력 저하로 나중에 이 배수의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트랩에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50mm보다 적으면 봉수 파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보시면 트랩의 구비 조건 나옵니다. 얘가 아직까지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고요.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2번이나 5번 쪽을 집중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1번 봉수가 확실하고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구조는 간단해야 되고 자기세정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세정 자체 유소로 배수를 세정해 주는 것을 자기세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수면 평활해야 되고 오수가 정체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가동부 작용은 숨겨진 내부 칸막이에 의해서 봉수가 형성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배관에 굽힌데 물이 차야 되지 안에 칸막이나 가동부에 의해서 움직이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및 수리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배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랩은 SPU 드럼 트랩, SPU 드럼 트랩, 그리고 벨 트랩이 있습니다. 그러면 SPU 있죠. 이 세 가지는 보통 사이펀식 트랩이라고도 하고요. 파이프형 트랩이라고 하죠. 파이프. 간트랩이라고 하면 간트랩 이렇게 칭합니다. 간트랩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파이프가 간이잖아요. 파이프가 간이잖아요.
그래서 간 트랩 또는 파이프형 트랩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드럼 트랩하고 벨 트랩은 비사이펀식 트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사이펀식 트랩으로서 이거는 용접형 트랩이라고 합니다. 용접형 트랩. 자, 그리고 SPU 트랩, 이 벨 명칭을 부여한 것은 생긴 형상입니다. 형상, 모양에 따라서 명칭을 SPU, 드럼 벨 트랩 규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거는 S 트랩은 대변기 쪽이에요. 대변기. 그리고 P 트랩이 세면기가 됩니다. 세면기. 그리고 U 트랩은 이거는 배수 행주관이나 아니면 보통 가옥 배수관 말단 쪽에 설치합니다. 배수관 이런 말단 쪽에 설치해서 공공 하수도에 악취가 침입한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U 트랩을 보통 메인 트랩이라고도 하고 가옥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럼 트랩은 바로 드럼통처럼 생겼다. 원통형. 그래서 주방 싱크입니다. 아파트의 주방 싱크 관련된 거. 벨 트랩이 바닥 트랩이죠. 플로 트랩. 그래서 이것은 욕실 바닥과 같은 바닥 트랩이 있습니다. 욕실 바닥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저직형 트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샌드, 헤어, 플라스트, 가솔린 같은 이것을 바로 저것이라 합니다. 보통 저직형 트랩, 저직기. 보통 저직기를 우리가 저직형 트랩은 저직기는 트랩 기능에다가 돌아서 자, 이런 불순물질 같은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거 기능이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저직형 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명칭 부여가 된 겁니다. 명칭 부여가 됐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스 저직기부터 해서 기억 나오죠. 그리스.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는 그래서 보통 저기죠. 예, 호텔의 주방입니다. 호텔의 주방은 초반부터 주방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 우리가 많은 인분에 하다 보니까 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들은요, 거의 설치를 잘 안 해요. 그리스 트랩을, 그리스 직결.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주방이 들어온다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다 중개업 사무소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중개업 사무소 자리였는데 그게 음식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호텔 주방에 상대 일반 아파트의 주방은 드럼 트랩, 벨 트랩이고요. 그래서 그리스 저직기가 있고, 자, 샌드, 모래죠? 샌드 저직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분리 제거 기능을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트랩에 써준 겁니다.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면 모발이면 헤어 저직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직기는 트랩 기능에다가 다른 분리 제거 기능 추가적으로 갖춘 것이 저직형 트랩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410페이지. 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봉수 파괴 원인. 자, 제일 먼저 자기 사이펀식 트랩이 나오죠. 자기 사이펀식 트랩. 자, 이 자기 사이펀식 트랩은 자,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배관 내 만수 상태로 흐르는 거, 꽉 차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사이펀 작용, 원래 사이펀 작용은 이것이죠. U자간 형태에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현상을 사이펀 현상 또는 사이펀 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야 됩니다. 그때
자기 사이폰 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폰 작용 원리를 활용하는 게 사실 이런 게 사이폰 작용 원리 하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옛날에 호수 가지고 빨아당겼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달려 있잖아. 이게 사이폰 현상 활용하라는 겁니다. 막 자사가 안 하면 물이 이렇게 넘어가죠. 이겁니다. 꽉 찼을 때,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웠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사이폰 작용은 우리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실 게 일시에 이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다량의 이 물을 배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흐른다? 차서 흐르는 겁니다. 만수 상태로 허가지고 배가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알고 이 차서 버리면 넘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공기를 잡아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자기 사이폰 작용은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게 자기 사이폰 작용이다. 그래서 통기강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hợp인작용, 유인 사이폰 작용, 이것을 합출작용, 분출작용이라고도 하죠. 합출작용 또는 분출작용이라, 둘 다 합출작용, 합출작용 또는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고도 하죠. 유인 사이폰 작용.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수직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직관이 있을 때 여기에 가까이 이제 설치를 한 거죠. 자, 이 기구를 가까이 설치해서 여기 이제 세면기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트랩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수직관이 벽 속에 이렇게 들은 거예요. 벽 속에. 수직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 연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봉수가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hợp 인작용, 합출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바로 이거죠. 위에서 물을 낙하시켜서 사용하고 낙하시키는데 지나갈 때 주변에 이게 공기가 어떻게 빨려 들어가요? 저하고 동일합니다. 차가 확 달리면 주변에 낙엽이나 이것이 뭔지 확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 이 봉수가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hợp 인작용, 합출작용, 유인-사이폰, 유도-사이폰 작용 이거는 배수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됩니다. 배수 수직관 가까이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기구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합출작용, hợp 인작용 또는 분출작용이라고 하죠. 유인-사이폰 작용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이 통기관만 공기만 공급해주면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분출작용, 토출작용이 나오죠. 자, 분출, 토출은요. 자, 분출, 토출 작용입니다. 여가외에서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 저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층부가 아닌 저층부입니다. 그럼 저층부 이런 하류기구 쪽에서 많이 수직관에서 가까이 있는 게 하류기구입니다. 그래서 저층부 이 하류기구에서 자, 이 실내로 봉수를 오버히트 하는 거, 불어내는 현상이 바로 분출, 토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이폰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이폰 작용이라고도 칭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이겁니다. 하층부에서 생깁니다. 하층부 하류기구에서 발생이 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층부 저층이고 하류기구 쪽에서 많이 생긴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관 작용이죠. 이 모세관 작용은 여기에 뭐가 껴있는가 하면
자, 이 트랩에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머리카락이나 천이나 이런 것이 걸쳐져 있다. 이걸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헝겊이나 이런 걸 제거해 주면 되고, 찌꺼기를. 그리고 정발은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이 물이 증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을 해준다? 바로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켜 주면 돼요. 유막이 형성돼야죠. 기름을 뿌리는데 이 면인데 유수면인데 여기 기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죠. 한쪽에 뭉쳐서. 그러면 다른 데가 증발이 되니까 자, 이것은 그 개념입니다. 자, 기름을 뿌려주면 된다. 참 말을 잘못했습니다. 머리카락 제거해 주면 되죠. 여기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끼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천 조각이나 이런 실 같은 거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면 되죠. 제거를 우리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1번에서 지금 현재 자기 사이펀 작용하고 흡인 작용, 분출 토출 작용은 여갑에, 자, 이 분출 토출 작용은 여갑에서 생기죠. 여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상부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압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현상. 이것이 분출 토출 작용이죠. 그래서 이 분출 토출이나 이런 자기 사이펀 작용, 흡인 작용,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죠. 통기관 가지고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관 작용부터는 통기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머리카락이나 천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를 안 하면 방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발은 위생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위생기구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자 이렇게 봉수가 있을 때 물이 있게 되면 물은 정발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기름을 뿌려가지고 위에 유막이 형성돼야 돼요. 유막이. 자, 기름 몇 방울 뿌려놓으면 안 됩니다. 뿌려놓으면요 한쪽에 물이죠. 물 정발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뿌려서 유막 형성을 정확히 해야 돼. 그래야지 물의 정발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운동영향 간성작용. 자, 강풍입니다. 자, 강풍이 불게 되면 배수 수직간의 끝부분을 연장해서 신정통경에서 대기 계고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배수 수직간 압력이 커졌다 작았다 반복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유수면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다 떨고 있는데 여기서 물을 확 내리게 되면 그 내려가는 간성작용에서 그대로 빨려 내려갑니다. 이것이 운동형 간성작용. 아니면 배관 중에 급격한 압력 변화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압력 변화가 생기는가? 위에서 누가 주기적으로 자꾸 물을 내렸다 안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수 요면이 배수 수직 압력이 커졌다 작았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파괴되는 게 운동영향 간성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형 간성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자세를 설치해서 격자석쇠라고도 하고 보통 격자세라고도 합니다. 격자로 만든 세 이걸 설치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욕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되죠. 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머리카락 걸리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동형 간성작용에서 이 봉수가 파괴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격자세를 설치해 주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변기에다 격자세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다 그러겠다는 거죠. 변 같은 것을. 그래서 격자세는 여기는 대변기는 없어요. 그래서 대변기가 간혹가다 봉수 파괴가 많이 돼요.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보면 자, 이 봉수면이 이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낮게 가는 경우에서 그 봉수 파괴된 거예요. 수위가 이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밑에 내려갔다. 그게 바로 봉수 파괴 원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수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왔죠. 원래 중요한 게 분출, 토출 작용하고 유인 사이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그걸 기준 잡아두고 둘 다 수직간에서 생기는데 차이점이 이거요. 수직간 가까이 있는 기구에서 생기는데 보통 이겁니다. 하층 하류가 나오면 분출 토출이야. 하층이면서 하류기구. 하류기구, 상류기구는 이걸 따집니다. 수직간에서 가까이 있으면 하류고요. 수직간에서 멀리 떨어진 기구가 상류기구입니다. 그것을 기본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수직간 가까이 때 하류 하층일 때는 역사이폰 작용, 분출 토출 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하층이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인 사이폰 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기 사이폰 작용이 만수 상태로 흐르니까 어떻게 탁 파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괴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유도 사이폰 또는 유인 사이폰이라 하죠. 보통 여기 유인 사이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뭐 그림에서 유도라고도 해놨죠. 유도 사이폰 이렇게도 하지만 보통 유인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 이해가 대략 될 겁니다. 그래서 봉수가 실내로 오바이타드 분출하는 현상이 분출 토층인데, 자, 하층 우리가 하층 기구 된다. 하류 하층 기구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분출 작용에 의한 사이폰 봉수 손실하죠. 분출 토층 있고, 그다음에 정발에 의한 봉수 파괴. 정발은 이제 오랫동안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름 뿌리주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봉수 파괴는 머리카락이나 천조각 같은 걸려서 생겼죠. 이걸 제거해 주면 된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통기설비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